전설의 식사 싸움 계산 전쟁의 나라 한국. 도쿄문화연구소 연구원 타쿠야 오카모토는 한국의 정문화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예의 바르고 논리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감정 표현에는 서툰 편이었다. 한국의 독특한 문화 코드를 학술적으로 분석하겠다는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곧 목격하게 될 장면이 단순한 문화 연구를 넘어선 인간, 감정의 가장 뜨거운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계산대 앞에서 벌어지는 한국인들의 치열한 전투. 그것은 타쿠야의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경험의 시작이었다. 일부 식사 초대의 덫. 안녕하세요. 저는 타쿠야 오카모토입니다. 도쿄에서 아시아 문화 교류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만났던 친구 김민수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민수는 한국 음식 제대로 보여줄게라며 자신있게 말했고, 저는 기대에 부풀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민수와 그의 친구 3명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식사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고기를 구워주고 술을 따라주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 일본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의 정문화는 특별하구나. 하지만 진짜 문화 충격은 식사가 끝난 뒤 찾아왔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일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나며 지갑을 꺼냈고 그의 친구도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오늘은 내가 낸다. 아니야, 형님이 어떻게 내. 내가 낼게. 갑자기 4명의 한국인이 모두 계산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음식은 이미 다 먹었는데 왜 지금 싸우는 걸까요? 일본이었다면 조용히 각자 계산하거나 아니면 미리 정해진 사람이 담담하게 계산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타쿠야, 너는 앉아있어. 민수가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4명의 한국 남자들이 서로를 밀치며 카드를 꺼내는 모습.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정중한 한국 문화와는 전혀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2부 지갑을 던지는 사람들. 계산대 앞의 전쟁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민수의 친구 중 한 명이 지갑을 직원에게 던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슬라이딩 시켰습니다. 카운터 위로 지갑이 미끄러져 가는 동안 다른 친구는 재빠르게 카드 단말기를 낚아챘습니다. 이미 찍었어. 그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취소해. 내가 낸다니까. 그는 진심으로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싸움인가 아니면 게임인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 격렬하게 다투는 것 같은데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으면서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서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민수의 다른 친구가 몰래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미 계산 끝났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고 승리한 친구는 어깨를 으쓱하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밥값을 낸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무언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타쿠야. 내가 보기엔 이상했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좀 놀랐어. 일본에서는 저런 일이 없거든.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래.
서로 내겠다고 싸우는 게 정상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랑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표현되는 걸까요? 3부 정의 전쟁터. 다음 날 저는 민수를 따로 만나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어제 계산할 때 왜 그렇게 싸운 거야? 일본에서는 각자 내거나 더치페이를 하는데. 민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타쿠야, 그건 싸움이 아니야. 정의 표현이지. 민수의 설명은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서 누가 밥을 사느냐는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소중하다는 걸 밥값으로 표현하는 거야. 내가 낸다는 건 내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각자 계산하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계산을 양보하면 어떻게 돼?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좀 서운한 일이지. 마치 너는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예의였던 행동이 한국에서는 무관심의 표현이 될 수 있다니. 문화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더 심했대. 식당에서 주먹 다짐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계산 전쟁은 이어지고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밥값이 화폐가 아니라 감정의 단위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연구하러 온 정문화의 진짜 의미를. 그것은 책이나 논문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4부 복수의 밥값.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 친구들을 초대해서 반드시 제 돈으로 계산하겠다고.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받기만 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저는 민수와 그의 친구들을 이태원의 한 일식당에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날이에요.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출발 전에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식사는 즐거웠습니다. 일본 음식 이야기를 나누고 도쿄의 맛집을 추천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계속 시계를 확인하며 계산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슬쩍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아니,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 이미 계산 끝났습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언제요? 아까 식사 중에 한 분이 다녀가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언제 계산한 거야? 민수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화장실 가는 척할 때 민수의 친구도 동시에 자리를 떠났었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타쿠야, 우린 이런 전투에 익숙해. 눈 깜짝할 새에 정을 결제하는 게 한국인이야. 저는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묘한 감동도 밀려왔습니다. 이들은 제가 계산하려는 마음을 알면서도 저를 먼저 배려한 것입니다. 손님을 편하게 해주려는 마음. 그건 역시 정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의 정문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름다웠습니다. 5부 전설의 계산 대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의 끈기를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민수와 약속을 잡고 만나기 하루 전에 몰래 식당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예약인데요. 미리 결제하고 싶습니다. 완벽한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계산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자신감에 차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식사는 여유롭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겼어. 식사가 끝나고 계산하려는 순간 저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미 제가 계산했어요. 어제 미리 전화해서 결제했거든요. 그런데 민수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고 묘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타쿠야, 미안한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제 미리 전화했어. 내가 선결제하려고 할 것 같아서.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직원에게 확인했습니다. 손님, 이틀 전에 김민수 고객님이 먼저 결제하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성격 알잖아. 끈질기게 계산하려고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미리 막았어. 저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감탄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선제 공격도 기습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사가 아닌 정이 결제되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정의 양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넘쳐 흐른다는 것을. 6부. 정의 통화단위.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켜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경험한 일들을 정리하며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정은 화폐가 아니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돈으로 명확하게 거래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각자의 몫을 정확히 계산하고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성숙한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밥 한 끼에도 마음이 담기고 커피 한 잔에도 관계의 깊이가 표현됩니다. 정확히 계산하려는 순간 오히려 관계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한국인들은 나는 당신을 아낀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내며 그 마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세계에서도 매우 드문 감정 경제 시스템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운영되는 경제를 가진 나라다. 그들의 지갑에는 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통화가 함께 담겨 있다. 이 정은 환율로 환산할 수 없고 정확히 계량할 수도 없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문장을 쓰면서 저는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서 진심으로 화내던 그의 친구들도요.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이고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인간미가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문화. 그것이 한국의 정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거래하는구나.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7부. 전설의 식탁. 아직도 계속되는 전쟁.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송별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번에는 계산 전쟁에 뛰어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패배했고 무엇보다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대의 한 고깃집에서 만난 우리는 한 달간의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타쿠야, 일본 가서 우리 잊지 마. 민수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지. 너희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야.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상대로 계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서로를 밀어내면서도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즐기는 것처럼요. 오늘은 내가 낸다. 안 돼. 타쿠야 보내는 날인데. 내가 내야지. 형님들, 제가 낼게요.
계산대 앞에서 펼쳐지는 익숙한 광경. 저는 테이블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저였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장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싸우는 이유를, 그리고 그 싸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요. 결국 민수가 승리했습니다. 그는 뿌듯한 표정으로 돌아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가, 타쿠야. 다음에 또 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전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지금도 계산 중이다. 단순히 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정의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8부 정이 남은 자리 에필로그. 도쿄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문화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한국의 정입니다. 어느 날 연구소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계산은 깔끔하게 각자 부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서 카드 단말기를 바라보던 저는 문득 서울의 그 식당들이 떠올랐습니다. 타쿠야 씨, 계산하시죠.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낼게요. 동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타쿠야 씨가? 왜요? 각자 내는 게 그냥 내고 싶어서요. 여러분이 소중하거든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본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계산했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곧 답장이 왔습니다. 키읔키읔키읔 진짜? 타쿠야도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 자랑스럽다. 저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문화적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지갑 속에 든 돈은 그냥 종이와 동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식 정확함도 좋지만 때로는 한국식 넉넉함도 필요합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전설은 국경을 넘어 또 다른 나라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설의 새로운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